시험 발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기타를 맡은 문학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 이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원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저희 게임체인, 로커스체인, 게임체인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저희가 향후에 어떤 것들을 목표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듣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로커스체인 홀더분들은 게임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 번도 게임체인을 실행해 보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직접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게임체인을 시작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듣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게임체인 한 번이라도 실행해봤다 되십니까? 네. 실행 말고 나 게임을 해봤다. 정말 해보셨어요? 네. 이겼다. 네. 한 분이신가요? 네. 이 게임이 한 18년 전 게임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 게임을 하셨던 게이머들이 피곤할 때 23년 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했던 동료들이 양민학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트레스 풀 때 여러분 홀더를 게임 모르시는 분들 가볍게 눌러주려고 게임을 할 때 양민학살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게이머들이 저희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그렇지만 암호화폐 시장도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커스체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하셨던 분들, 혹은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혹은 주식 투자 이런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커스체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나서 굉장히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반반이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캐셔나 아니면 XP나 이렇게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하시죠? 네. 저는 새벽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상당히 기분이 우울하고 어떤 날은 또 안심이 되고 이런데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 일어났는데 바이낸스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다, 혹은 바이낸스도 위험하다더라 이러면 이게 블록체인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솔직하게 저희 진행되는 모습들 그리고 저희 진행 사항들을 말씀을 저희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로커스체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진행과 전체적인 자세한 설명은 우리 이상현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박수로 저희 이상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눈도 많이 오고 굉장히 일본에 있다가 어제 왔는데 엄청난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지고 춥더라고요. 일본은 좀 따뜻해요.
추운 날씨에도 쉬는 날에도 다 찾아와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점이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매우 이제 중요한 전국점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로고체인 개발하기 할 때, 2017년도 그때 시작할 때도 저희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 있던 많은 이제 블록체인들과 이 비트코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사용까지 같이 못할 것이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은 반짝이다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게 다 합파가 될 수 있고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제대로 된 시장이 오기 전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산업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모든 이런 갖고 있는 기존의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너무 느려서 쓸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서 탈중화된 상태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컨셉이나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지만 현실화돼서 실사용에 제대로 사용되는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블록체인 산업 쪽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계속 게임 개발과 게임 기술 개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게임 개발 중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리얼타임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기존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17년도 하반기부터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그때 저희가 만들어놨던 알고리즘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천정희 교수님 도움 받아가면서 수학적으로도 안전하게 증명이 되어야 되니까 같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같이 개발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시장이 가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업계에서 볼 때 그런 얘기도 저도 이제 많이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18년도에 많은 이제 투자자 후조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 루나테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핵교류 오게 만든 첫 번째 주범인데 걔네들은 이런 알고리즘으로 스테이크홀을 해서 굉장히 이제 자체적인 어떤 생태계를 형성시키는 걸 잘 디자인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로직을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때로부터 저도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백서를 공부했습니다. 자세하게. 그 결과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무너진다. 불가능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왜 믿냐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게 더 가치가 올라가서 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 블런트랑 프로그램이 3일 전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로증이 많았는데 절대로 수자체 말라고 저도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생각이 일어났죠. 알고리즘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한 식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밑에 갖고는 이게 실용적인 거래가 가능한 게 아닌 거죠. 그럼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블록체인 업계가 이룬 성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논문에 발표했던 것처럼 국가가 기계해도 국가가 위기 상황이 돼도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화폐로서의 가치. 그거는 사실 저희 보여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 많은 금융 제재를 하고 다
블로킹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비트코인하고 US 테더가 걸로 실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러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건 사실하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게 현 시점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시점이 지금 생각보다 갑자기 연쇄적으로 빠르게 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 저희가 하고 있었지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차질 인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중앙의 이제 어떤 정부의 신용, 어떤 중앙의 있는 기관의 신용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완전한 디지털 상태에서 신용 거래가 보증이 되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디지털 상태에서 신용 거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코인 같은 거나 토스 같은 걸로 화폐 가치로서의 어떤 전달을 하지만 이후에는 어떤 증명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중에 NFT 같죠. 이건 하나하나의 증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권리가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10% 권리할 수 있게 주는 거. 그 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같은 블록체인이 다 가능합니다. 뭐 보험, 그 다음에 다른 증권 다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웹3에 모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자체에서도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선정이 되면서 과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다 형성이 될 때 블록체인 전체적인 사업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재까지 이제 상황은 어떠냐? 그렇다면은 거래소들이 현재 중앙화되어 있죠.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블록체인 상태에서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토큰과 코인은 블록체인에 의해서 생성돼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토큰이고 코인이고 맞는데 거래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중앙 DB에서 포인트로 전송을 합니다. 대부분의 중앙화된 거래소는 다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블록체인으로 이거 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일단 느리고요.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각 노드에 이렇게 쌓이는 것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기본 수수료 자체가 엄청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재 블록체인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중앙에서 빠르게 일단 거래가 되게끔 만드는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화된 DB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속도를 감추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운영자들이 양심에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돈이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을 좀 이렇게 살짝 세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순간에 그것도 시계할 수 없는 거래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런 것 같았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진짜로 그러고 있었어요. 정부가. 얼마 전에도 이제 며칠 전에 바이낸스 조사한다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제 정보를 얻어보니까 실제로 바이낸스도 많이 좀 빼놓은 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도로 채울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그래서 보면은 상태가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이 있기 전에 그냥 정부가 이걸 모두 다 감시를 해놓고 이걸 우리가 맨날 체크를 하는데 이걸 안전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거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의 거래소 말고 탈중앙의 거래소 BX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기고 있죠. 실제로 뭐 유니스왑이나 뭐 수시스왑이나 있는데 그런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아직까지 기술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건 안전한 거래겠죠. 대신에 저런 딱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투명하게 만들겠다, 이걸 어디서 잠시 기부 하에서 움직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건 사실은 블록체인 산업계도 본다면은 어찌 보면은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정도가 되겠죠. 네. 다만 그냥 코인 가치 이익이 있어, 이 정도로 그냥 받은 수준에서 끝나게 될 건데, 그거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저까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바라보고 있어. 그럼 바로 그런 세상업체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한 거는 사실은 이제 로커체인은 그걸 지향해서 만들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 입증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는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커체인 나온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계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로커체인과 같은 거, 적어도 로커체인 정도의 성능이 되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웹3 선택에 완전 올바른 거래 시스템, 그러니까 미들맨이 없이 모든 게 다 가능한, 모든 게 다 자동화도 가능한 이런 것들을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이런 어떤 현재 상황이 가는 거를 이제 좀 잘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어떠냐 하면은 계속 더 그동안에 이제 쌓여있던 이제 뭔가 섞이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나는 게 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레귤레이션에 이제 그 하에 들어가면서 진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기관들이 감시를 통해서 잡아내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신뢰 회복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게 가능하구나, 공부체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느끼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목석 가리기 시기 같은 건데 이게 갑자기 완전 연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뭔가 하면 좀 더 다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마음에 편하게 갈 수 있고, 모든 투자자분들 전 세계 나머지 불안불안한 상태를 만들면서 갑자기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 부추기는 세력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계는 잘 되니까. 근데 지금 아니면 지금 딱 잡을 수 있는데 생각하는 그런 돈 많은 세력들은 실행을 합니다. 실제로 실행했고 매우 결과가 좋게 그대로 성공적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준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내년도에 많이 또 시장도 같이 편성되고 형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게임 체인이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 체인이 나왔다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로커체인 그동안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돼 하는 것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테스트적으로 뭔가 몇 가지 보여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해도 그게 끝도 없어. 이거는 진짜 100만 명, 1000만 명, 1억이 들어도 가능성 없는 거예요. 하는 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게임 체인이에요. 게임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들이 다 된다면은 결국에는 나머지 것들도 다 된다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화된 거래소가 아니고 각자 지갑 상태에서 그대로 활용화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데도 중화된 거래소가 속도가 나와서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데이터를 이 블록체인에 담아서 쓰므로써 인증된 데이터로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게 이제 웹3 베이스 사업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거 가장 바탕 베이스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게임체인입니다. 그래서 게임체인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로커스 체인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오류가 발견될 수가 있죠. 그럼 그 오류에 대해서도 조금씩 수정해서 빠르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이더리움 2.0이나 뭐 다른 것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10원짜리 내거든요. 내고 이제 들어와서 하세요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토큰 종송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할까요? 막 별로 안 하잖아요. 해봤자 좀 해보고 말고 이거잖아요. 테스트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대로 할 때 거기서 오히려 잘못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 개발자였으니까 저희 게임 붙여갖고 이거 다 되게 해보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가 있는 게임들을 모든 기능을 서버의 기능을 로쿠체인에 집어넣어서 그 서버에서 돌아가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다 이 체인에다 돌아가서 조도가 됩니다. 그건 게임을 리얼타임으로 작동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모든 게 처리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각자 클라이언트 하나하나가 다 모듈입니다. 10,000명 하면은 누가 10,000명이죠. 10만 명 하면 10만 개입니다. 뭐 어느 정도 그 수치가 좀 가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비트코인 같은 노동력이 좀 있죠. 한 2만 개, 3만 개 사이에요. 전체를 다 합쳐도. 그 상태에서도 지금 2만 개, 3만 개 되니까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전송 준비가 얼마나 걸리죠? 시간 한 시간 걸리나? 하루 몇십 분? 네. 몇십 분이나? 뭐 당연히 그냥 이거 큰 어떤 양을 전송하는 거 쓰고 엔드단에서 결제라든지 데이터도 좀 끌어오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노드 상태에서도 잘 작동되는 거를 계속 리얼타임으로 테스팅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보여주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된다는 거는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게임 체인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저희는 개발이 이렇게 합니다. 로커스 게임 체인에다가 모든 기능들을 계속 덧붙일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그거 테스트를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커스 체인하고 동일한 게임만 되는 게 아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것들이 게임 체인 안에 적용이 될 거고요. 이 게임 체인 자체가 나중에 메인에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로커스 게임 체인은 로커스 체인의 테스트 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딱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좀 보여주자면은 일단 지금 이제 33,000 플랜트니까 33,000 플랜트 다운이 보유가 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마케팅 이런 거 안 하고. 왜냐면 혹시 우리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문제가 있겠네. 근데 많이. 근데 다행히 노드가 이제 저 정도 설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로커스 체인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고 다만 게임 자체에 사소한 버그가 있어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커스 체인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게임이 갖고 있던 버그들 그런 것들만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고요. 지금 동기화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동기화라는 걸 처음 딱 하면은 이게 블록체인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더리움 한번 노드 깔아서 동기화 시켜보시면 아실 텐데 하루 이상 걸려요. 요즘 3일이에요. 네. 그 정도로 모든 같이 쓰는 사람들의 걸 동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들을 참 어려워요. 근데 로코체인은 이 기존 알고리즘상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마 전 세계 모든 블록체인 심지어 중앙화된까지 포함해도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중앙화된 솔라나도 포함해도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혹시면 그리고 클라이언트 실행할 때 요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치 관리자, 모니터링 프로그램 띄워서 보시면은 로커스 체인에서
CPU 점유율이 1%도 안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작게 차지합니다. 아마 다른 블록체인들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네트워크 다 끌어왔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야지 간신히 그거 최대 속도가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원래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은 누구나 마치 객실 하나 쓰듯이 서버 가능한 수준으로 옵티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정도로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최근 웹3 시대가 온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모든 IT 컴퓨터와 모바일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인터폰이라든지 모든 IT 기기에 다 설치가 돼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 성능을 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열어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압니다. 굉장히 작게 뽑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파이어가 이게 옛날 게임이라서 이게 뭐 어차피 쉽게 말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에서 먹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신 게임입니다. 최신의 MMORPG나 배틀그라운드 같이 굉장히 사양 많이 받는 이런 게임들도 전혀 문제 없이 전혀 이게 보다 잘 모르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로봇체인이 완전 옵티마이제이션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한 번 더 마지막 속도로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속도가 한 3배 정도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도 알고리즘적으로 굉장히 구성이 잘 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서버리스 블록게임이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PVP로 옛날 스타크래프트처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서버 별거 하는 거 없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MMORPG가 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보여줄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게임이 서버에서 가능한 수준까지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이것 자체가 또 새로운 파일 중화와 온라인 게임의 시장을 형성하려고 여러 가지 분에서 많은 입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당장에 쉽게 좀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중에서 여기 제페토 하시나요? 그거 공적 되게 많고 사람 많이 하는 거 많이 올 것 같죠? 계속 적자예요. 왜 적자냐? 그 서버 유지비가 버는 돈보다 훨씬 커요. 한 달에 서버 유지비로 나가는 게 버는 돈이 한 200억인데 서버 유지비로 한 300억 나가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탈주화돼 있고 이런 식의 서버 리스로 만약에 정보 설계하면서 반대로 흑자로 연구할 수가 있죠. 대박.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술을 다 도입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그런 것들도 보여준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커스 게임팅 가지고서 이런 것도 다 보여주면서 진짜 블록체인 시스템이 이런 거고 한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완전하게 나가는 거 현재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다 들어올 답을 크립토의 핵교리나 어떤 사람들이 완전 망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유심히 많이 맞았다 이런 정말까지 다들 가 그러고 있는데 분명히 주변의 영향이 있고요. 기술이 완전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가 얻게 되는 기존의 블록체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들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짧은 시간에 돈이 많이 벌다 보니 그 사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멀어서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됐을 때 다른 젊은 분들이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적 발휘 과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로봇체인 같은 것들, 그러니까 로봇체인이 제일 앞서 있고요. 비슷하게 이걸 시도하고 있는 것들, 비슷하게 쫓아오고 있는 게 있는데 재밌는 게 사실 발표했던 것대로 비슷한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다이나믹 스케이트 샤닝 방식도 제가 제일 먼저 발표하고 들어갔는데 새로 하고 있는 다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샤닝하겠다. 방식 찾아보니까 이거 뭐 그냥 뭐 쫓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나오고, 앞으로 그런 식의 차세대 블록체인들이 더 나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시세하고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만 우리가 참여 많이 했죠. 우리가 제일 앞서는 사실이고, 우리가 제일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거를 상용하고 실행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을 계속 더 간다고 봐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많이 이제 요즘 해외 쪽 많이 갔거든요. 다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1년 전 이 정도 말을 열심히 떠들었지만 다들 이미 기존의 법을 그냥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해. 이런 투자사 아니면 블록체인 뭐 회사들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네. 나도 이제 좀 다 이해를 하고 찾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많은 것들이 많이 내려지면서 이제 내년도에는 완전 급성장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현재로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사실 이게 체인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연을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시연은 저희 게임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두 분이 1대1 멀티플레이를 진행을 바로 지금 여기에 게임 체인 모드를 실행을 해서 바로 게임을 진행했고, 두 개의 방송을 하실 분은 사실 여기에 문제는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축사사에서 하실 수 있어요. 프로듀서였는데 이분이 그때도 이제 국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픽 수준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여기 이사님도 여담을 얘기 드리면 저희가 그 메인 프로그래머가 버그를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잡고 있던 기억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저희가 이거를 이제 웃게임을 통해서 뭐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프로모션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해설자분이 빵꾸를 내서 제가 해설로 증발되게 되게 재밌는 단어. 네, 지금 방을 만들고 저희가 여기가 8명, 3대4까지 되고요. 팀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A팀, 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팀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때는, 당시에는 워게이트라고 저희가 서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논란이 처리가 됐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사용자가 줄어서 서버가 종료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게임은 유저들이 알아서 이제 뭐 사설로 정해서 해놓은 게임인데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 앞서 인터넷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 형태를 어떤 식으로 취할까 하다가 아직도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팬들이 많아서 이제 게임 테스트 형식으로 저희가 잘 아는 형식으로 제가 테스트하면서 이제부터 게임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종종 두 가지고요. 하나는 이게 되게 아마 여기 오크로 러시를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게를 가시는 거니까
서버가 나오고 이제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속이지 않을 때는 거래를 잘 되는데 속이니까 은행이 나오고 정부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거에 불과해서 실제로 개인끼리 거래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단이 있었다면 서버는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 그게 좀 기술이 많이 이제 거기에 돌아서 블록체인이라는 블록체인 나오면 아마도 온라인 게임에 아마 유명적인 왜냐하면 지금 그 게임 서버 같은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 중에 CPU를 쓰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로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적자가 많이 나는데 사실은 많아지면 좋으면 그런데 지배인이 없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컴퓨터로 그래픽 그게 이제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잘 사용하면 서버 비용이 들지 않고 투자 회사들도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한 게임을 했잖아요. 서버 비용을 쓰지 않는 그런 이제 온라인 게임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이제 스스로 모두 다 자원을 일어나고 온라인으로 시작 두분 다 굉장히 보수적인 호전적으로 싸우라고 좀 해주시죠. 해설을 해서 여기 휴머는 상당히 해보셔야 알겠죠. 이거는 같이 전투이시다. 여기 워리어, 아처, 네이처예요. 네이처는 먼 거리를 비싸고 휴머는 아처하고 워리어 조합을 주고서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휴머는 주축 팀이 하는데 저희 게임을 보고 워크래프트 3가 히어로 시스템을 따라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는 이제 유닛 중심의 싸움이었는데 킹덤 오브 파이어는 연수를 전체 연수를 히어로 영웅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유닛이 많은데 히어로가 죽어서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워크래프트 3에서 이제 우리가 워크래프트 3 저희도 혹시 나중에 만든 3 게임인데 거기서 영웅 중심의 전투 그걸로 들어가는 근데 저희도 국제회사가 안 됐으면 많이 그런 히어로가 중요하고 여기는 지금 이 약간 메커니즘이 가지고 이 영웅이 요새는 되네 근데 많았어요. 너무 없이. 그럼 그게 이 슬럼프는 주인공이 이제 큐리가 그렇지. 원래 원작에는 이제 그냥 FA가 되죠. FA 같은 에디션인데 몰도가 잘해서 추가가 초기화.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잘 안 하셨고요. 잘 안 하셨어요. 다 잘하는 분들은 말로 하죠. 월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누가 있지 않고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길을 잘 켜가지고요. 이러면 좀 거기가 내가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멋진 내가 멋진데 파워가 올라가거든요. 이거 들으셨겠구나. 파워가 없어요. 업그레이드만 해서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유닛이
막 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예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평범하게 영어에 기억해서 이 필링은 안전하고 좋은데 인터넷에 아무리 기록해 보시면 굉장히 잘 우리가 훨씬 세요. 저희 수업을 보시면 한국에 이렇게 알게요. 이 예술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해외에 안 계시는 알고 이 아이템을 활용한 우리들이 아주 이 아이템을 이거는 더블마트로 실사 부동산 실사 게임은 못하시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로커스 체인, 게임 체인 위에 블록체인 위에서 서버 없이 운영이 되고 이걸 들어갔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로봇체인 그 노드가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뭐 이게 노드가 뭐야?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노드를 운영을 하는 게 블록체인에서 핵심이고요. 이게 노드가 운영이 안정적으로 많이 될수록 안전한 블록체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비용이나 하드 디스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라서 채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채굴기 TV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전기 많이 잡아먹고 컴퓨터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픽카드 빡빡하게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노트북에서 이 게임을 돌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고성능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띄워드리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게 노드가 되고 CPU잖아요. 네. 프로세스에서 네. 여기 있네요. 아니죠? 여기 네. 여기 보시면 모두가 거의 차지한 게 없죠? 네. 지금 CPU 전류량이 거의 0.몇%? 네. 저희가 그 웨비나 때 조그만한 모드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집에서 돌린다고 할 때 집에 100Mbps 인터넷을 다 잡아먹으면은 그걸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집에 인터넷 100Mbps의 한 10에서 15%를 이상을 넘기지 않고
고속 모드를 동작을 할 수 있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아까 저희 대표님 설명드린 대로 이제 게임 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이 게임 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지금은 이제 보셨으니까 포스트이 이제 뭘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게임 관련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그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매하시는 시장을 포함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로코스체인을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을 크게 보면은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원래 게임 개발을 했었고 게임 개발에 대해서 있고,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많은 회사들이 게임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트래커라고 합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 나가는 거죠. AI 스마트 시티. 이거는 이제 도시가 실제 실사용에 적용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지? 블록체인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미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블록체인 베이스에 모든 게 다 안전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죠. 그런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가 있는데, 헬스케어는 아직 시장이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또 하려고 저 혼자 쓴 게 아니라서 저게 헬스케어 전문 회사나 저희 지금 제공 회사 없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도 이제 오늘은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도 진행되고 있다. 크레타예요. 크레타는 로코체인 베이스에서 공작이 되는 웹3 베이스의 메타버스, 게임 중심의 메타버스와 게임 블록체인 게임을 갖다가 같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개발을 현재 서비스는 크레타가 에서 하고 있고요. 크레타는 이제 법인이 저희 두바이, 미국, 유럽, 일본에 있고요. 국제에 많이 있고, 저희가 블루 테크놀로지가 직접적으로 이걸 서비스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 이제 스타팅과 컴파운더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 제공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많은 개발 기술을 블루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인 다이버스에서 개발을 앞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잠깐 페이지 좀 가볼게요.
네, 이게 이제 텔레비전 홈페이지고요. 지금 벌써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베이스로 공부되고 있는 홈페이지고, 이제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게임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같은 사람은 여기 보시면요, 현재 코파운더는 3명이에요. 일단은 레인 아는 아저씨, 일본 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캡콤 이런 데서 이제 이거로 이루어졌고, 트리플 A 게임만 런칭을 거의 50개 넘게 해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이블 리뷰라든지 로스 오디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에 저희 이제 게임 개발할 때 1999 마이크로소프트 런칭할 때 같이 그쪽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아까 해설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성과를 세계적으로 좀 유명세가 성과를 원래 개발자 출신입니다. 유명하신 옛날에 시거스, 그다음에 레드데드 볼버 이런 거 개발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알렉스 포네티아는 러시아에 사는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이노바라는 러시아 1위 게임 퍼블리셔, 이쪽에서 한 3위 정도 됩니다. 거기 대표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게임 서비스를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실제로 리니지 시리즈, 라그나로크, 더브사라 이런 MMORPG 중에서 가장 굵은 게임들을 유럽에서 다 성공시킨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게임을 장기적으로 성공시킨 데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이온이 한국에서도 서비스 거의 안 돼서 하시는 분이고, 러시아에서는 계속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리니지 1, 유럽에서 다 망한 거를 거의 안 되는 걸 가져다가 부활시켜서 러시아에서 1위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죠.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인정받고 있고요. 알벤케이 여기 같이 통합으로 참여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블록체인 쪽 비즈니스랑 이쪽에 이제 바꿔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영도 부사장은 킹덤 파이어 2 할 때 리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로커스 체인에서도 실제로 코어팀 개발 멤버로서 참여해서 그 개발을 잘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쪽 전체 플랫폼 개발로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주영 PD는 원래 리니지 1의 디렉터였습니다. 리니지 1에도 계획을 총괄했었고요. 2,
이후에 아이언 프로듀서로서 아이언 개발을 완료하고 아이언 성공시키고 리니지 이터널에 가서 10몇 년 동안 리니지 이터널만 계속 개발하다가 핑거파이어2 저희 할 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룰루사이드 핑거파이어 디렉터를 하시면서 또 그동안에 저희가 로봇책 개발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 하에서 기존의 게임 방식, 어떤 유료 방식, 그런 어떤 사업화 모델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NFT와 코인을 이용한 어떤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과연 진정한 블록체인 게임이 나올 수 있는가를 연구를 3년 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딴 거 안 하고 그거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킹덤오브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 라이즈의 PD를 맡고 있고 그 개발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호 대표, 트레타에서 그 CCR 아시죠? 포트리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야 아마. 한국 그 유저가 2,300만 명이니까 거의 다 모습 해본 거고요. 포트리스를 개발한 CCR의 윤석호 대표고요. 윤석호 대표는 이제 트레타에서 현재 CCR 트레타는 이제 약간은 모의사 자기가 그때처럼 됐습니다. 좀 이게 방향적인 해갖고 완전히 한식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CCR은 이제 포트리스하고 아레톨라인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트리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체인 트레타에 탱크로 가는 포트리스 개발하는 것을 현재 하고 있고 그러면서 트레타의 한 구성이 되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어요. 슈퍼클럽이라고. 그 슈퍼클럽에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우리나라 사이트 인벤 아세요? 그 다음에 루리앱 아시죠? 인벤하고 루리앱이 있는데 인벤하고 루리앱 두 개 다 원래 CCR에 잘 써 있어요. 원래는 윤석호 대표가 직접 기획해서 개발한 그 서비스가 인벤하고 루리앱이 있어요. 둘 다 독립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 쪽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예요. 한국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인데 포트리스를 가지고서 게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구성을 어떻게 해서 끌고 가야지 잘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갖다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타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굉장히 제대로 유저한테 인정받고 지금 한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계속 참여해줬습니다.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오카모토 씨라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개발자 중 한 명이 스트리트 파이터를 개발했고요. 몬스터 스트라이크를 개발했고, 몬스터 스트라이크는 역대 전 세계 게임 매출 총 합계로 봤을 때 역대 2위, 현재 15조 매출 올리고 있는 게임이고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죠. 네. 근데 그분이 트레타에 투자를 같이 하고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도. 그 외에 여러 좋은 개발자분들 아니 요즘도 특히 요즘에 와서는 게임 퍼블리셔들도 같이 하자고 많이 연락이 있습니다. 네. 특히 저기 미웨이가 블록체인 게임 쪽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망했잖아요. 그들이 크게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속였으니까 그럼 안 되는데 그 이후에는 역시 보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개를 나오게 되니까 유민이랑 평균 했는데도 우리랑 그러니까 트레타랑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트레타는 현재
근데 메타버스인데 게이머 그룹이라는 메타버스예요. 기존 메타버스처럼 뭐 아무거나 다 되는 그런 거는 별로 의미 없다. 실제로 게이머들이 제대로 같이 와서 자기 게임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좋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머를 위한 메타버스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지니치 스페이스 그 랜드 판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판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고 있는 로봇체인이 있으니까 이 성능을 입고서 거기에 구축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 및 게이밍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능과 강력한 IP, 굉장히 뛰어난 멤버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성공하려고 한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만 좀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크리스타도 일본에서 서비스 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 모델이었는데, 그때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게임, MMORPG 게임이에요. 당연히 이제 나중에 로봇체인에 대한 모든 시스템으로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게임. 그 게임에 대한 영상 보여주십시오. 게임이 디자인이 어떻게 아까 강지영 교수님이 했다고 했는데 리니지의 문법이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현재 리니지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리니지가 문제가 사실 많이 있죠. 현재 많이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리니지는 아이템에서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무너지는 게 안 되도록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NFT에 비해서. 지금 뭐 XGP가 다른 게임 했던 것처럼 NFT를 구성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유메이드가 구성했던 그 미래전설 뭐 2000년 이런 것도 당연히 아주 소음한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경제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저가 만들어내는 NFT인데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NFT인데 그 다음에 그게 시장에서 형성이 되게 만드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되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획을 구성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탈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한번 이 길드를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보여주고 설명 다 해주고 어떻게 할래? 하니까 이거 언제 나와요?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대답이었고 나오면은 네 집 버리고 올 거야 하니까 다 버리고 오는데요. 지금 실제로 리니지는 더 해봤자 그팝 길드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너무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 돈을 버어서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안 되거든요. 경제가 부족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새롭게 경제가 형성되는 이 구조를 보여주죠.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없고 그걸 체크해 가면서 이 길드들이나 그렇게 해서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역시 게임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아마 모든 게임들이 다 NFT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플랫폼에서는 그런 어떤 기술과 생태계를 제공해주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타버스 게임 세계에서도 많은 시장을 크게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그런 거고 당연히 크레타에서 로커스 게임에 대한 서비스는 크레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딱 대답한 겁니다. 네, AI 스마트 시티는 그 대표가 나왔던 게 제일 좀 나왔던 게 우리나라 오산시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AI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CCTV 같은데 그래서 예측가는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사람을 인식을 해요. 도난 차나 이런 걸 갖다가 법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로 사용이 되려면은 인증 절차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레코드를 다 서버로 남기고 지금 방송하면은 네트워크가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24시간 지나면은 뭐 지워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게 AI 모두가 처리하면서 메타화 시켜서 이 메타화한 데이터를 로커스체인, 블록체인으로 헤드를 달아서 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인증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다. 이런 것들을 로커스체인 바로 동일하게 하는 거고 이 개발은 엔비디아와 블록체인에서 개발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경기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던 지역화폐 이런 거 포함해갖고 입주해 도시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자기의 데이터 기록이나 이제 뭐 경제 활동 기록이 이런 거를 제공해주면서 약간 마이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상 같은 게 나오게 해서 그걸 가지고서 다시 그 지역 화폐의 어떤 경제로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사용도 있기만 해도 혜택이고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게 있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참여형 기본 소득이라고 해요. 참여 기본 소득. 네, 참여 기본 소득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공적으로 쓰게 해보려고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요즘 도시개발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당과 야당이 도시각색이 싸워서 뭐 대부분의 도시개발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갖고 이렇게 시비를 많이 걸고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민관 합작 상태의 도시개발들은 굉장히 나락을 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뭐 국회에서 뭐 싸운다 뭐 한다
의회에서 하나 통과시키려고 하면 반대만 하니까 못하고, 그래서 오산도 사실 그런데 팬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다른 도시, 경기 조건의 다른 도시나 이렇게 광산도 이제 부산 창원시 다른 도시 중에 저희가 통보된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알베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이 콘토거든요. 여기는 재난 방지 시스템 AI를 하는 회사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도시나 여러 이제 지역에다가 센서들을 달아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도 많이 상당히 활용합니다. 콘토는 현재 미국 국방성의 그 재난 방지 관련 AI, 그리고 미국 기상청,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정부 지진 예방에 관한 AI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DHS하고 나사랑 협력해갖고 미국 전역에 대한 그 재난 방지 시스템 같은 도입하는 걸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도시 개발 AICT 스마트시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몇 개의 도시랑 미국 쪽이랑 유럽 쪽에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다 이제 들어가는 걸 갖다가 같이 해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그 AI 스마트시티 쪽은 기존 개발의 시간이 사실은 뭐 들어가거나 뭐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것보다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이게 도시 개발 자체라는 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정치권,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건설 쪽, 그 다음에 뭐 도시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동반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차근차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개발을 나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네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서서히 좀 저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빨리 안 하면은 이 블록체인 전체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빨리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요청도 있어서 더 빨리 하게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센트럴라이즈 베이스의 거래소고 그거를 중앙정부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는 거래소가 되고요. 당연히 속도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중앙은행 거래소, 바이낸스, 어비터 이런 거의 속도가 그대로 나오죠. 그렇지만 보통 중앙은행 거래소는 자기 지갑을 넣으면 여기 안에 옮겨져갖고 거의 믹스가 되어갖고 사실은 이게 찾을 때마다 빼나오긴 하는데 거기서도 누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딱 지갑, 자기 지갑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거래 이루어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거래소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비파이 시스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파생 블록체인 베이스 파생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뭐 대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구축을 해나가야 된다. 이건 당연히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이제 프로젝트 이용을 하려고 하면서 같이 저희 기술을 제공해서 생태계 조성을 해나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아주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뭐 기사 나와서 알겠지만 부산시장님하고 만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가 정치 특구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때 부산 그 블록체인 기금 할 때 FTX, 후오비, 바이낸스입니다. 네, 이 세 군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은행 거래소가 입점 부산에 와서 하고 이런 걸 좀 진행하다가 FTX 사태 딱 터지고서 바로 세 군데 다 계약 해지도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기술에 대한 조직이 와서 저희랑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랑 같이 저희가 개발하고 서비스는 부산시랑 같이 이제 그 별도 부동산 투자하는 거래소 법인을 만들어서 현재는 글로벌 워낙 가능하면서 글로벌이 가능한 거래소를 지향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개발을 해나가고 해서 하고 있고, 이거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건 아니거든요. 조그맣게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왔어요. 근데 우리랑 같이
뭐 계약하는 이런 것들 아직 계약 전이에요.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계약을 회의 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나가고 또 중심으로 할 거고요. 해외 쪽에서도 뭔가 좀 협력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30위 그래서들이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좀 지나면서 이제 12위 그래서도 연락이 가고 좀 해요. 참 살아야 됩니다. 지금 유저 빠지는 속도 보면은 일단 신뢰를 못하니까 어렵다고 보거든요. 알벤 이번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알벤의 비전은 6개월 안에 조합을 걸어서 사라진 거 아닌가? 다 활동을 하고 있고 빨리 우리가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흐름이 됩니다. 당연히 굉장히 빠른 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쪽이 신경 많이 쓰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간략한 설명들 크게 되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거래소의 이제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발표 조금씩 그 웨비나 이런 쪽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몇 군데 거래소가 이제 상장을 할 테니까 하자 하고 얘기가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는데 많이 있죠. 국보인, 데이트안조, 후보비, 틱스가 있었는데 이 거래소들 자체가 문제 상태를 보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 대부분 그걸 점검한 상황이에요. 계약서가 와 있는 것도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하면서 하는 이런 단계를 지금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살아남으시는 그래서 상장시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국내 거래소가 그동안 한 1년 동안 국내 거래소도 상장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5대 원화 거래소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마지막 한 군데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돼서 거기는 상장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얘기하는데 일선 같은 데는 사실 현재 아직까지 재판이 계속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있어서 좀 일선은 약간은 저희가 저쪽으로 안 하고 있고 코인원에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지나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가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1년 가까이 상장하고 근데 이제 상장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굉장히 그래도 먼저 이제 그냥 해놨던 코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순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을 가는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인원은 좀 더 얘기를 한 게 있어갖고 거기 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동안 검찰서 받으면서 많이 정화를 한 한국 거래소가 더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의 해외 거래소들은 지금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한국들이 많으니까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그냥 빨리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런 사업들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 돌아가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게임체에 저희가 이제 기능적으로는 다 거의 다 완성됐어요. 그 마지막 스마트폰 트랙도 이부의 컴패티블로 이더리움에서 만든 스마트폰 트랙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걸로 하는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1분기에는 이것도 올려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정대로 굉장히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문제 테스트 들어가요. 게임체에 붙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하는 것이 다음에 전체적인 매개과 실질적인 로커스 코인에 대한
마이닝 같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체가 나온 게 2023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 적으로 말씀드렸고, 질문 바로 할까요? 마이크 하나 더 있어요. 우선은 지금까지 진행해주신 우리 이상민 대표께 다시 한번 그 지비응답을 사전에 받은 게 좀 있어서 좀 간단한 것들은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저희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시티 그리고 게임체인 운영 현황 그리고 크레타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질문사항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거래소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 거래소 상장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혹은 원화 거래소의 진행 정도 이런 것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것도 저희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든 할 수 있는 스탠바이 한 상태인데 조금 더 안정성을 보고 지금 뭐 바이낸스도 위험하느니 아니면 어떠든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판단이 선 다음에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원화거래소는 두 분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날짜가 나오면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넷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메인넷이 언제 정도 런칭될 수 있는 거냐, 혹은 홀더들께 메인넷 코인 채무를 먼저 혜택으로 줄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기, 그리고 게임 체인이 지금 잘 돌아가면 우리 메인넷 런칭이 빨라질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게임 체인이 메인넷을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프리뷰 버전의 메인넷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에 토큰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 다음에 지갑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메인넷이 런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에 계속 붙이겠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저희 개발팀은 이미 이더스캔 같이 전체적으로 로드 사항을 보고 트랜지션 사항을 볼 수 있는 이더스캔 같은 로커스 스캔 그 기능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갑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기능들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내부 테스트할 때도 이미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 후에 안정성이 거쳐지면 오픈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메인넷 런칭이라는 거는 테스트넷이라는 걸 먼저 거치고 완벽하게 오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런칭이 되는 건데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코인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POS니까 로커스를 보유한 사람들이 노드를 운영할 때 채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토큰이죠. 그래서 토큰과 코인을 수합하는 과정을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노드 운영이 되면 채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홀더들에게 로커스 코인을 미리 나눠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단, 나중에 로커스 체인이 런칭이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예를 들면 솔라나 같은 경우가 메인넷이 채굴이 되지 않는데도 베타 버전의 메인넷을 런칭하고 나서 1년간 29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65배 정도가 올라 있는 겁니다. 런칭하기 전보다. 네. 그런 상태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솔라나처럼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솔라나 정도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인넷이라는 게 런칭되는 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나온 것 중에 메인넷 시기
그 다음에 리더 스케일이나 지갑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느냐, 게임 체인이 잘 운영이 되면 메인넷이 빨리 당겨질 수 있는 거다. 당연히 빨리 당겨지는 거고, 그거를 빨리 당기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게임 체인을 런칭을 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 채굴이 100년간 50억 개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걱정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년에 50억 개면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정도로 많은, 오히려 저희는 이거 너무 적어서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얼만큼 메인넷이 활성화되느냐의 문제이겠지만, 지금 저희 그 개발 코어 리더분께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블록체인은 기술로서 개념만 보여준 거지 실제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로커스 체인이 그 시작점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진짜로 목표했던 것들이 비로소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실행이 될 거고, 거래소도 오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거래소가 블록체인으로 투명성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입니까? 블록체인이 아니잖아요. 느리고 수수료 너무 많이 되니까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지갑에 넣는 순간까지는 들어가지만 그다음부터는 거래는 다 그냥 DB 거래고, 여러분들이 맡겨놓으신 돈은 거래소가 다 알아서 자기네들이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세상으로 다시 로커스 체인이 돌아갈 수 있게, 그게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질문은 FTX로 인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팔콘X랑 파트너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지, 어드바이저 중에 DCG 그룹이 해당되는 제네시스 계열사가 파산을 하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유리스타브와 같은 어드바이저들이 저희와 관계에 있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어요. FTX가 파산한 거는 상당한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한 암호화폐 자산이 몰려있어서 파산이 되거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가격도 주요 고객도 많이 떨어졌듯이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만약에 셀시우스에 저희가 런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셀시우스의 재산을 담았다, 혹은 FTX가 저희가 리스팅이 돼가지고 로커스를 FTX에 여러분들 재산을 담았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됐으면 큰일이 났겠죠. 그리고 FTX로 인해서 그만큼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다시 한번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커스 체인 기술이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지면, 이 지금 풍랑이 좀 잠재워지면 로커스 체인이 분명히 빛을 발휘할 시간이 올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어드바이저나 팔콘X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변경이 있거나 이런 것들 현재는 없고요. 있으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답을 해도 되겠죠? 네. 자, 메가댐 크레타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진짜로 맞냐, 그런 여러 가지 진행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크레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개발하는 업체로서 이제 대표님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전달을 드렸고요. 투자 관련해서 추가
연계할 게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셨고, 코인 마켓캡, 코인 개코의 유통량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유통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유통량 업데이트를 코인 마켓캡에서 안 해주는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도 계속 업데이트 해달라고, 왜냐하면 리메이드가 유통량이 투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인 개코랑 코인 마켓캡에 계속 유통량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네, 뭐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두 가지로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듣는데, 첫 번째는 요즘 코인 마켓캡에서 시총이라는 게 유통량 곱하기 가격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유지되고 있을 때 유통량을 늘려놓으면 시총이 확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해준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개코에 리스팅을 할 때 돈을 안 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돈을 내는 곳에서만, 그런 브로커랑 연결된 곳에서만 등록을 해준다, 업데이트를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유통량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투명하게 진행을 할 거고, 원화거래소를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와, 정말 우리나라 원화거래소는 정부의 힘으로 상당히 투명하게 모든 걸 털털합니다. 뭐 재무제표부터 해서 뭐 토큰 지갑 뭐 이런 것들 해서 모든 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원화거래소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코인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 질문이 있으죠. 저희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는 상태는 어쨌든 주식 양도세 이거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2년 뒤에 하는 뭐 그런 거를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마 기대를 할 때 그 주식하고 같이 이게 똑같이 2년 뒤에가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메인넷이 런칭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내년쯤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세금 없이 여러분들이 좀 일부는 현금화 하면 좋겠다. 지금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뭐 몇 퍼센트를 물릴지 모르겠지만, 세금 뭐 10%, 20% 물리더라도 수익을 보는 게 월등하게 높다. 그러면 그런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또 오픈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저희 이제 오픈하고 싶은 게 한 군데 있긴 한데, 아직 그쪽에서 컨펌이 안 와가지고 투자는 들어왔고요. 네, 컨펌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오픈은 해드릴 수가 없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계약서의 일부분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일정이나 어떤 거래소에 실명을 오픈을 하게 되면 디리스팅, 상장을 못 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또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정 같은 게 오픈을 해주지 않고 바로 올리게 되는데, 요즘 검찰이나 이런 데서 옛날에 가격 가지고 이렇게 거래소에서 장난을 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그래서 로커스도 만약에 예비라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트에 뭐 언제 올라간다라는 걸 누군가가 알면 로커스 가격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오픈해서는 안 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오픈을 하기가.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하고 홈페이지 업데이트 왜 빨리 안 하냐. 그리고 로드맵에 그 확장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질책성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마케팅 못해? 유튜버 좀 빡빡한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코스 좀 홍보해줘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유화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실제 막상 질문을 읽어보면 감정이 이렇게 좀 기복이 있을 정도로 일종의 욕설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뭐 지책도 하시고 뭐 이런데 당연히 뭐 제가 인정받고 생각해도 제가 투자한 자산이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뭐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뭘 잘못해도 이뻐 보일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경기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처한 여러 가지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있다 보니 계획과 다르게 늦춰지거나 변수가 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한두 가지 더 받고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들리면 제가.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 40대 청년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는 지금 현재 스팀이라든가 블리자드라는 이런 플랫폼이 거의 전 세계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현실에서 크레타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유저들을 공략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부터 생각하는데 그 크레타의 그 게임을 통해서 NFT를 통해서 수익면에서 어떻게 얼마나 유저들에게 수익면에서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네. 크레타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로커스 게임체인에 관련된 질문 우선 좀 답을 드리고요. 혹시 끝나고 나서 계시면 개별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분께 하고 좀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네. 세 가지 정도나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로커체인 오늘 와서 게임하면서 봤는데 그 사양 되게 높더라고요. 한 20년 된 게임인데 나오면서 3년 정도 옛날 같은 옛날 한참 옛날 컴퓨터로 돌아가고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 코코를 보면은 그 기본 사양이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높던데 그렇게 기본 사양이 높아야 되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수립이나 좀 더 중사하게 되면은 그게 과연 접목이 될까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사양이 안 될, 제가 어디서 지금 보면은 뭐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사양이 높아서 안 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컴퓨터는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네, 우선은 게임 체인의 요구 권장사항이 높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물어보신 거죠? 킹덤 오브 파이어 게임에 대해서 킹덤 오브 파이어 같이 자본 게임도 그렇게 사양이 높은데 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더 고사양의 게임들이 과연 원하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질문할까요? 아, 네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결국에 이 많은 기술들이 뭐 기술 좋고 좋은데 다 코인 값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코인 값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을 보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코인과 로커체인이라는 걸 사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제 오른다고 하는데 뭐 기술이 좋다, 뭐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데 따지고 보면은 뭐
회사가 뭐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로켓체인이 영향이 있는 건지 코인이 영향이 있는 건지 정확히 백성지를 다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설명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양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죠? 거기 그렇게 써있던데 그 써있는 거는 어떻게 써있어요? 네, 원장 다양해. 네. 아마 요즘 PC 때문에 쓴 것 같고요. 네, 그 20년 전 PC에서 잘 돌아가요. 지금 네, 해보시면 돼요. 잘 돼요. 옛날에 뭐 있잖아요. 펜티움 3 뭐 이런 거. 잘 돼요. 지금 네, 비디오 카드 그냥 없어도 돼요. 그냥 온보드로 해도 잘 돼요. 네, 왜뭐 사용하면 되고요. 세븐이나 이런 거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윈도우 10은 되는데 세븐이나 이거 윈도우 10 이상으로 만들었어요. 옮겼어요, 일부러. 네, 왜냐면은 이게 세븐용이 어떠냐면은 윈도우 10이나 요즘 다이렉트 X에서 오히려 작품이 거꾸로 안 되거든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네, 세븐에 맞추면은 조준이 안 돼요, 요즘 PC가. 네. 무슨 소리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건 정확히 아니고요. 그 게임은 성능 때문에 못 돌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OS와 호환성 때문에 못 돌릴 수가 있죠. 네, 어떤 걸 개발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걸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이 있으면 최대한 많은 OS에서 돌아가게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게임이 로커스체인의 테스트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10만 지원한 거고요. 성능적인 문제나 옵티마이징 문제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원도 저희가 안 한 겁니다. 세븐 같은 거는. 그 자연스러운 호환성으로 잘 되면 되는 거고 요즘에 세븐 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으로만 컴패티블하게 만든 거고 이거를 OS 컴패티빌리티라고 하는데 어떤 OS에서 돌아가게 만들 거냐라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품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윈도우 10만 지원하기 위한 개발을 한 거고요. 이게 뭐 어떤 성능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따라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게임의 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로커스 체인 노드랑 같이 돌아가잖아요. 로커스 체인 노드 입장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잘 만든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커스 체인 노드가 CPU를 적게 먹어야 게임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전 노트북이에요. 저기서도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요. CPU 종류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99% 따로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S 때문에 지금 지원 안 하는지 뭐 돈이 안 되니까 OS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만약에 다른 네, 아니 돈이 되더라도 이게 윈도우 7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가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기본 행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안 좋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써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펜을 까시면 됩니다. 그 컴퓨터에서 라지 컴퓨터에 펜을 깔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하지 않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쓰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봐서 몇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한 거고 그러니까 사양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양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싱글코어 옛날 굉장히 느린 CPU를 잘 돌리고 비디오 카드 기본 비디오 카드 아예 없어요. 근데 잘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생각하여 그 사양과 그 중에서도 한 1%밖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부사성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사양이 아까 선생님께서 보셨다시피 그런 게임들 최신의 그런 게임들에 저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서는 기술적인 얘기보다 저희 게임체인이 가지고 올 향후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그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그 게임체인 말고도 저희가 분산금융, 탈중화 금융, 그래서 거래소, 분산 지원하는 거래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게 가격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좀 저는 입장이 다른데 이거 보세요. 이더리움 베이스로 만든 되게 좋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더리움 그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잘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메인넷을 사용해서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돌려면 그 좋은 프로젝트가 이 메인넷을 사용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메인넷에서 쓰는 이 코인 토큰을 가지고 사용할 때 기본 가스비 같은 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메커니즘인데 이거에 의해서 그럼 계속 가스비를 이 코인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 코인을 다들 무료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사용하고 하면 많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보이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생태계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 메인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당연히 가격이 매를 절대 안 올라가요. 절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젊으셔서 당연히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것들을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격을 고정시켜서 막 찍고 있죠. 안 찍으면 가격이 너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추워지면 석유를 사야 돼요. 근데 언제 사야 될지 몰라요.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달러를 비축해야 됩니다. 안 비축하면 언제 국민들이 겨울에 추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유세지가 있다, 사용처가 있다. 그러면 이 사용을 위해서 이것보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유를 가야 됩니다.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 모유가 실사용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얼마 거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가격이 많이 올라? 언제 거래할지 모르니까 내가 사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는 지금 성장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투자자의 시선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의 눈은 어떤 거냐면 딱 피면 거기를 사는 거거든요. 나보다 빨리 사는 게 많이 이긴 않으니까. 그래서 유세지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되면 가격이 튀기 시작하고 뉴스에 많이 오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리스트에 오르게 되죠. 당연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안정화됐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라나는 260회까지 올랐고 260회까지 오른 상태에서 한계를 보여줘서 거꾸로졌지 만약에 거기서 필적인 한계를 안 보여줬다 그럼 다른 애들 다 죽고 솔라나만 남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저거 질문하는 로커스 체인이 코인이잖아요. 지금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크래프타 같은 이런 다른 코인 밑에 있는데 로커스 체인이 틀려요. 크레타 토큰을 전송하려면 로커스 체인으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닝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OS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많이 가질수록 세금이 많이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가지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겠죠. 그렇게 돼서 저희는 사실 거품기보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미 진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품이 꺼졌을 때도 이것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더 많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은 확 커지는 확장되는 게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더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그게 당연한 거고 이제 저희는 솔라나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솔라나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게 목표고 네, 솔라나가 기본이고요.